Hello, everybody. I'm Darcy Paquette, the Korea Program Consultant for the Far East Film Festival. And I'm really happy today to be speaking with director Chung Yeon-kyung, the director of Please Don't Save Me. This is her first feature film, and we're very happy to be able to be presenting this film at this year's festival.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질문은 일단 이 영화가 데뷔작이고, 네. 그래서 언제부터 영화 만들고 싶은 마음 생기셨는지, 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어렸을 때는 영화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관심도 별로 없었었는데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거기서 뭐 락밴드의 드러머라든지 그 학교의 그런 학교 신문사의 사진기사로 활동을 하면서 좀 문화예술적인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영화 주인공들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물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인물들을 분명히 만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좀 힘을 주는 그런 일이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으면 너무 멋진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단편 영화 만들고 영화 학교에서 공부도 하면서 영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데뷔하기가 어려우셨나요? 네. 이 작품 자체가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피칭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나리오를 제출을 하고 피칭을 했는데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분들이 사실 이 소재로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영화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응원을 굉장히 좀 많이 해주셔서 그 힘을 받아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쓰게 되는 계기가 네. 어떤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한데요. 종종 뉴스에서 그 자녀 살해 후 자살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한 여중생이 엄마와 이제 생활고로 함께 자살을 하게 되면서 유서를 남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11살 남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실종이 되었었는데 그 집에 메모가 하나 남겨져 있었어요.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물건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와 그 아들은 되게 안타깝게도 이제 강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그 또래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러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 이 아이는 이 메모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엄마를 따라서 강가를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상상조차 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저도 굉장히 책임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충격을 받았고 반성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건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아마 장점 중 하나는 소재가 좀 무거우면서 유머도 있고 이렇게 젊은 애들 학교 생활도 잘 보여주고, 그래서 그 톤이 아마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 굉장히 소재 자체가 이렇게 무거운데 이 세상에 이런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이 있습니다로 끝나고 싶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굉장히 힘든 고비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은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었고요. 네. 저도 이렇게 힘들 때 생각을 해보면 힘들어도 늘 주변에 저를 웃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덕분에 이제 힘을 많이 얻는데 그거를 약간 터널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힘든 것에만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거에 몰두를 하게 되니까 어떤 충동적인 그런 충동에 의해서 순간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에 이제 그런 순간에 주변에 자신을 웃게 만드는 것 혹은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야를 조금이라도 돌려봐 주면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영화에서 특히 이제 신경을 썼던 부분이 특히 선유에게 힘든 일이 있는 장면 바로 뒤에는 반드시 정국이가 그녀를 좀 웃게 만들거나 좀 네, 그런 것들을 꼭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발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 좀 힘을 얻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장면들을 배치를 했고 저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이들 연출하는 게 아마 쉽진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아역 배우들하고 어떻게 연출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 친구들이 실제로 이렇게 그런 사건을 주변에서 접해보지 않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저도 이제 필요했고 또 저도 그 친구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 친구들의 매력을 제가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표현을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어서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12번 정도 굉장히 긴 시간 계속 반복해서 만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같이 장난치거나 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얻었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하는 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좋아하는 것들 뭐 친구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참고가 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렇게 영화에서 정국이가 주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힘들 때마다 그 친구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웃게 만들어주고 저한테 힐링을 많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은 원래 이제 경력이 굉장히 좀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캐릭터를 이해하는 능력이나 연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뭐를 특별히 가르치고 하는 거 없이 스스로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해줬던 것 같고 특히 수중 촬영이라든지 어려운 촬영이 많았는데 너무 잘해줘서 진짜 어른이지만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연기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애들이. 캐스팅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캐스팅은 이제 그 캐스팅 디렉터 통해서 처음에 1차 오디션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영상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만나보고 싶은 친구들을 추려서 만나서 바로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두 친구가 서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실제로 리허설 하면서 굉장히 좀 정말 내 예감대로 너무 잘 맞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뻤던 생각입니다. 이 영화 촬영하면서 가장 어렵거나 고민되는 부분 뭐였어요? 사실은 촬영보다는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특히 선유 엄마를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에도 저는 그렇게 자녀들을 죽인 부모들이 너무 미웠고 그래서 사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려내서 막 때려주고 싶어요. 왜 그랬냐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제가 미워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시나리오를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그 아동 심리 상담가한테 한번 이제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희 엄마가 너무 미워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똑같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희 엄마가 미우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지나치게 미워했던 건 아닌가 이해하려는 노력도 이제 제가 감독이고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저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해를 못 해줘도 저라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살에 관련된 논문들 그런 사례들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육성이 남긴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면서 더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됐고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상상을 해보니까 순간 저도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그분들은 실제로 그 상황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이 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안했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시나리오에도 좀 진전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또 하나의 고민은 제 자신이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굉장히 그런 힘든 분들의 사정도 잘 모르는데 제가 함부로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도 되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다른 이렇게 자문을 받는 이제 심리 상담가 선생님이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영화는 너무 잘 나와서. 그 앞으로는 어떤 영화 만들고 싶은지? 굉장히 장르는 이제 다양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감정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 표현하는 편은 아니에요.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말을 잘 안 하고 이제 그런 편이긴 한데 그래도 살면서 이런 순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느낀 게 다른 사람들이랑 마음이 굉장히 통한다라고 느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짜릿한 희열 같은 거를 느끼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만들더라도 어쨌든 따뜻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진에서 이 영화 관객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네. 사실 이제 이 영화가 외국 분들에게 소개되는 건 이제 처음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이제 또 다른 문화권의 분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실지 정말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직접 만나 뵙고 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그런 관심이나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꼭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고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 영화를 보시는 이제 상영에서 보시는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봐주시는 걸 텐데 이제 그런 거에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멀리서나마 이제 늘 보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도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